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주요 쟁점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선고 후 상황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그 여부를 가를 탄핵 선고 쟁점부터 좀 하나씩 짚어보죠. 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됐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죠. 그렇죠. 이제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만 이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당시에 과연 그 정도였냐 이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 활동 그리고 민주당 줄탄핵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였으니까 합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회 측은 그날은 평온한 날이었다. 오히려 계엄 선포가 안녕을 해쳤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헌법이 역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의 어떤 실체,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역시 국회 측이랑 대통령 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그 쪽지 그 문서 그 부분도 좀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정치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문구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뭐 상징적인 것이었고 집행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쪽에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자신이 작성을 해서 최상목 당시는 이제 부총리였죠. 건넸다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와 장악 시도도 논란이 됐죠. 그렇죠. 이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이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이제 군병력 투입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요. 윤 대통령 측은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국회 측은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여기에 계엄사가 개입하는 것 그리고 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측은 이제 계엄을 계속 지속하려고 여야 의원 체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제 간첩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 문을 부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를 직접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측은 이런 증언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이제 맞서고 있어요. 이를테면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이제 끌어내라는 그 대상이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그 명단 이것을 4차례나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변화된 것이나 혹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핵심 증인들의 증언 일부가 이제 좀 바뀌거나 또 신빙성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증거로 채택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이제 헌재 선고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이제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그 헌재 탄핵 사유의 80%가 내란죄였다. 그러니까 이것에
이것은 각하가 돼야 된다. 이러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는지 또는 어느 누군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죠. 네. 자, 이 선고 당일에 탄핵 찬반 양측의 이제 집회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뭐 헌재 주변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경찰이 전국에 이제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주변 100m 일대가 이른바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이제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에 그 전치부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선고가 나면은 일부 군중들이 이제 격앙이 돼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가포 비상령을 내렸어요. 가포 비상령이라는 건 이제 경찰을 전부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선고일 날 서울에 한 14,000명의 경찰이 지금 배치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헌재 주변에 진공 상태 한 100m의 이제 시위대나 뭐 전부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국역 이제 헌재 주변에 안국역이 있는데 거기 교차로에 도로를 한 100m쯤 통제를 해서 거기는 차벽까지 설치해서 시위대들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네, 자 모레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즉시 업무에 복귀를 해서 개헌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지난 2월 25일 날이었죠. 최종 변론 때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직무에 복귀하는 대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또 외치는 자신이 담당을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뭐 이런 그리고 권한 축소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직무 복귀 후 이런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의 이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네. 반대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이제 인용 주문이 나는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그럼 파면이 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선의 날짜는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야 된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돼서 파면됐을 때는 60일을 꽉 채워서 치러졌으니까 이 선례를 따른다면은 지금 6월 3일 거기가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관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레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여야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 입장을 내놓겠죠. 예, 뭐 이미 그 국민의힘은 선고 기일이 확정된 어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 모두 기각을 희망한다면 권성대 원내대표죠. 기각을 희망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전에 이제 그 헌재가 뭐 민주공화정의 가치에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워딩이 그랬는데 그렇지만 승복에 대한 뭐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12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공화정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승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확정된 어제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후로 뭐 승복에 관련된 거나 뭐 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녹취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헌재 결정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차분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어떤 자극적인 언행 이런 걸 삼가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이제 그 선고가 언제 될 것인가 이제 기다려왔는데 이제 좀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 커졌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 2,500선 이상이 또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는 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찍고 이제 좀 국론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의 지금 관심과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종수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탄핵 심판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